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리는 제14회 MK 경로대잔치 행사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상품과 다양한 공연으로 동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뉴저지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려오던 2011 MK 경로대잔치가 오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련회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는 MK 경로대잔치 행사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공연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MK 뉴욕 경로잔치에는 트로트 가요, 재밌는 만담, 판소리, 나로 한국전통예술단과 청사초롱 이송이 한국전통예술단의 공연과 함께 뉴욕의 각 노인단체들 간의 열띤 장기자랑 대결이 펼쳐져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제14회 MK, KNN, TV가 공동 주관으로 하는 경로잔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사초롱 무용단은 2세로 구성된 무용단이므로 이번 경로잔치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과 많은 상품도 타가시고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연예술단에서도 작년과 같이 어르신들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참신하고 흥겨운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로잔치에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일 뉴욕에서 펼쳐지는 MK 경로대잔치 행사에는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한국 왕복 항공권이 대상으로 제공되는 등 많은 한인 업체들이 후원해 주신 푸짐한 상품들이 어르신들을 더욱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입장권 배부는 뉴저지 지역의 경우 6월 7일 오전 10시 팰리세이즈 팍 파인 플라자에서, 뉴욕의 경우 6월 8일 오전 10시 플러싱 대동련회장에서 선착순 배부합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아 푸짐하고 화려하게 펼쳐질 MK 경로대잔치 행사를 통해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르신들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포틀리 한인회가 31일 정기 모임을 갖고 오는 5일 개최되는 제9회 포틀리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과 8일 열리는 포틀리 장학기금 조성 골프대회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틀리 한인회가 31일 정기 모임을 열고 이번 주말인 5일 포틀리 메인스트리트에서 개최되는 제9회 포틀리 아트 뮤직 페스티벌에 한인들의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6월 5일 포틀리에서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구경하시고 즐겁게 하루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틀리시 주최로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하는 포틀리 아트 뮤직 페스티벌은 오늘 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품과 수공예품들이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메인스트리트 선상에 설치되는 두 곳의 야외 상설 무대에서는 뮤지컬 공연과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각종 다채로운 이벤트와 예술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할리 데이비드슨 모터사이클 쇼가 포틀리 공영 주차장에서 함께 선보이며 푸드코드를 포함해 100여 개의 간이 점포가 개설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먹거리, 즐길거리로 가득 찬 축제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포틀리 한인회는 오는 8일 뉴욕 컨트리 클럽에서 제13회 포틀리 한인회 장학기금 조성 골프 대회를 실시합니다. 뉴욕 컨트리 클럽에서 이제 12시부터 레지스트레이션 하시고요. 이제 1시부터 티오프입니다. 이제 많이 참석하는 걸 바랍니다. 이번 대포틀리 한인회의 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한 포틀리 한인회의 사업 활동 자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조선 황실의 산 증인인 이혜경 공주의 2차 세미나가 28일 FGS 동포회관에서 열려 조선 황실의 의복과 음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종 황제의 손녀이자 의친왕의 5번째 딸인 이혜경 공주가 28일 FGS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2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황시 배경과 창덕궁을 포함한 3대궁 설명에 이어 황실 의복과 음식, 법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거기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하지도 않았고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무슨 역대과정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셨던 분은 그대로라도 좀
제대로 된 거를 들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걸 했다 그러는 게 감개가 무량해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고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우리 후원해주신 KNN 또 MKTV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 공주는 의친왕의 5번째 딸이지만 황실에서 의친왕비와 생활한 유일한 자손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실 의복과 시녀들의 저고를 매는 법 등 의복과 법도에 관해 설명했으며 특히 옛 궁생활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나 문화국가 왕손 후손으로서 공주님이 아직도 절개 있게 이렇게 지키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보존이 가능할 때 조금 더 보존하자 하는 그런 것이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날 세미나에서는 FGS 회원과 경기여고 동창회 회원, 시민들이 참석해 옛 한국 황실 생활과 앞으로의 역사 보존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학자금 저축후자인 529 플랜에 가입하는 학부모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기관 파이낸셜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들은 총 90억 달러를 529 플랜 가입에 사용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50억 달러에 비해 75%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유는 매년 크게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 때문입니다.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현재 4년 사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3만 7천 달러에 달하며 일부 명문의 경우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매년 평균 사립의 경우 5.2%가 공립은 5.9%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 인플레이션이 2% 선인데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연방당국의 취업 비자 사기 스폰서 색출을 위한 현장 실사가 또다시 몰아닥치면서 해당 한인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또는 사기 신청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중점 실시해왔던 종전 실사와는 달리 무작위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갈수록 심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사 대상은 봉제업체, 뷰티 서플라이, 커스텀 주얼리, 수입 도매상, 식료품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부터 식당, 개인 병원 등에 이르는 소규모 업체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실사 절차는 대개 단속반이 스폰서 업체를 방문해 직원 인터뷰와 고용 증명 서류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이민국에 제출한 비자 신청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일할 작업장 내부 사진까지 촬영하는 고강도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민국에 접수된 H-1B 신청 서류에 기입된 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나면 H-1B 케이스는 무효 처리되고 심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연방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1일 정치적으로 예민한 남북 간 비밀 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측은 남측이 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돈 봉투를 내놓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사과와 관련해 애걸구걸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을 통해 5월 9일부터 남북 비밀 접촉을 가졌다며 남측 접촉 당사자인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화 국장,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비롯해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북측은 남측이 제안한 5월 하순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 회담, 6월 하순 1차 정상회담, 2달 뒤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며 제발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의 진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2010-2011년 시즌에 역대 최대의 입장권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1일 극장주 단체인 브로드웨이 리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의 입장권 수입은 이전 시즌보다 5.9%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0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총 관람객 수는 이전 시즌보다 5.4% 증가한 1,25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입장권 가격은 43센트 오른 86달러 21센트였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지난 시즌에 총 42편의 새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는 24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달 중으로 뉴욕 일원 휘발유 값이 5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 여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6월 뉴욕 인근 지역의 소매 휘발유 값은 5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 역시 6월 초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값 상승은 가계 부담은 물론 여행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여행 인구 감소는 물론 지출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협회는 올 여름 휴가 비용은 가구당 69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09달러보다 14%나 줄어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주요 보험회사들은 올해 건강보험료를 두 자릿수 인상했습니다. GHI 소그룹 16.4%, 엠파이어 HMO 소그룹 14.9%,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13.1% 등입니다. 그나마 보험국이 회사들이 제출한 인상안을 최고 10%포인트 삭감해 이 정도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균 인상률은 12.8%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수천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험료 급등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지금의 보험료 체계로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올봄 대형 토네이도와 홍수로 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허리케인 시즌이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형 재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 4월과 5월 알라바마, 미주리 등 남동부와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토네이도로 올 들어 모두 520명이 사망하는 등 미 역사상 사상 최악의 토네이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또 미시시피강 대홍수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 하류 지역에는 홍수 피해가 계속되고 강 수위도 6월 중순이 돼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허리케인 시즌을 맞게 됨에 따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예측 전문 기관인 국립해양대기청과 콜로라도 대학의 열대기상센터는 올해 허리케인이 예년에 비해 활성화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 비율은 급락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 하락해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주택 소유 비율은 66.4%로 떨어져 정점을 기록했던 지난 2004년의 69.2%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 199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택 소유 비율이 1980년대 또는 그 이전의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20개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인 3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케이스 쉴러 지수도 1년 전보다 3.6% 하락해 지난 2003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택 시장의 이른바 더블딥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일부 뇌종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위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모두 14개국 3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암연구소 실무그룹은 가능한 모든 과학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전문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게 되면 WHO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생 연관성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그동안 휴대전화 이용과 암 발병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 전역에서 근무지의 주지사보다 월급을 더 받는 연방 공무원이 7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워싱턴 타임즈가 31일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탐 코번 상원의원의 요구로 CRS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연봉을 기준으로 소속 주의 주지사보다 더 많이 받는 연방 공무원이 77,05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직업별로는 의사가 18,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교통관제사가 5,17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몇 명의 환경보호 전문가, 공원 순찰요원, 민권 전문가, 교도관 등이 주지사를 능가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재정 적자 감축이 주요 화두가 되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고액 급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흐린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 64도, 섭씨 영상 17도를 기록했습니다. 흐린 날씨는 점차해 내일은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20도가량의 큰 일교차가 예상되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내 상점 간판에 영어가 60%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속 처벌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 소상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밀집 지역의 시의원들인 피터구 시의원과 다니엘 헐로란 시의원은 6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상점 간판 내용에 최소 60% 이상을 영어로 표기토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소비자 보호국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시의회 분과위원회에 상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상점 간판들이 영어와 병기되지 않은 채 외국어 일색으로 되어 있거나 영어 표기가 너무 작아 영어권 시민들이 상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없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73년 제정된 주정부 상법에 따르면 모든 상가 간판에는 영어를 표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기하는 영어 글자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단 간판에 작게라도 영어가 적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왔습니다. 더구나 뉴욕시 정부는 물론 주정부조차 해당 법 집행을 해오지 않고 있어 관련 부서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댄 헬러란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간판 영어 표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이 업소를 바로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문제 예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구 시의원 역시 이번 뉴욕시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면 기존 업소에는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단속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업주들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의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공영주차장 주변 유니온 스트리트 일대에는 순전히 한글로만 이루어진 업소 간판들이 양길가에 나란히 우죽순격으로 어지럽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뉴욕시에서 추진 중인 상점 간판 영어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밀집 지역의 한인 상가들은 법규 위반으로 상당수 업소들이 벌금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플러싱 일대에서 영업 중인 한인 소상인들의 경우 미리미리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점 간판 영어 표기 의무화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며 한글 간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벌금을 물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간판 내용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건강 365가 계속됩니다. 알러지 치료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근본 치료가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방에서는 면역 기능 이상에 대한 몸의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치료 효과를 얻음으로 인하여 근본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멈추게 됨으로 인하여 매 계절마다 다시금 알러지로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말씀드린 바 술과 스트레스가 매우 중요한 비염 발생 인자임을 잊지 마시고 기타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률 정보입니다. 대책은 뭐냐면 미국에서 그 지불받은 개인이나 회사 이름으로 된 수표를 은행에서 바운스 나서 돌려받았을 적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형사법은 사기로 처리되는 방법, 민사법은 계약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돌아온 수표가 포스트 체크로 받았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법정에 재판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서에 신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수표가 매매 당시에 지불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경찰서에서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NN 종합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